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암 이야기,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유방암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삼중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똑같이 세 분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길병원 종양내과 안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병원 김달룡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저희는 그 종양내과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유방암이나 뭐 각종 암에 대해서 학술 대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이러는 집단에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조금 설명을 사실은 진료실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주요 암종에 대해서 지금 시즌2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방암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삼중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바로 전 시간에는 이 헐투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삼중음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되게 이상하네요. 도대체 뭔지 한번 세 가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즌2에서는 유방암을 특징을 잡아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그거는 호르몬 수용체를 세포 표면에 갖고 있어서 호르몬을 먹고 사는 애들. 두 번째는 헐투 양성 유방암. 헐투 양성 유방암이라는 건 그 헐투라는 문이 세포 표면에 있어가지고 그 문을 작동시켜서 성장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근데 첫 번째 그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 개잖아요. 삼중 음성이니까 세 개가 음성이란 얘기인데 첫 번째 호르몬 수용체가 두 개예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제스테론 수용체인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도 없고 프로제스테론 수용체도 없고 헐투도 없고 이 세 가지가 없는 경우를 저희가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까 말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 빼고 헐투 양성 빼고 그 나머지를 다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의학적으로 우리가 뭔가 특징, 노란 애, 파란 애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수준이 아직 발견을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 외의 암으로 저희가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면 호르몬 치료제를 쓴대. 그다음에 헐투가 양성이면 표적 치료를 쓴대. 근데 삼중 음성 유방암은 항암제밖에 못 쓴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랄까 상대적인 치료제 선택의 박탈감을 환자들이 더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몇 프로나 돼요, 그러면? 삼중음성 유방암은 15에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날은 그 호르몬 양성은 7, 80%. 네. 그다음에 헐투는 30%. 네. 이거는 또 1, 20%.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저희가 크게 나누기는 하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서 헐투 양성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두 가지를 그분들은 호르몬 치료도 해야지 항헐투 치료도 해야지 항암제 치료도 해야지 진짜 복잡합니다. 그 삼중음성 유방암이 있고 나머지 두 가지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양성인데 일부가 좀 같이 발현되는 네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런 암종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얘네들은 어떤 호르몬제라는 표적 치료제, 이것도 일종의 표적 치료제라고 그렇죠. 할 수 네.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표적 치료제, 그다음에 헐투라는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삼중음성은 아직까지 그런 딱히 이런 표적 치료제라고 얘기할 만한 게 지금 현재는 지금 아직 없나 보죠. 있지 않다. 근데 이제 옛날로 따지자면은 유방암을 그냥 유방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방암 중에 호르몬이 양성이면서 이런 치료제를 쓸 수 있으니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라고 분류를 빼내고 또 헐투라는 약제가 개발이 되면서 헐투를 따로 빼냈는데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나머지 얘 중에 일부가 다시 또 나눠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분류되는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아까 이 헐투 양성이면은 그 선행 항암 화학요법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일반적인 치료 과정이 보통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모든 유방암의 치료는 사실 동일하고요. 이제 수술이 기본이고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수술 말고 방사선 말고 이제 항암을 가지고 있는데 항암을 수술 전에 할 거냐 아니면 수술 이후에 할 거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에 이제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유방을 그 종양이 너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저희가 유방 보존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항암하는 걸 고려하고요. 이제 수술이 먼저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술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수술 후 항암 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행항암 화학요법을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보조항암 수술 후에 보조항암 화학요법을 하기도 하고 선행항암 화학요법을 할 때도 역시 그걸 하고 수술하고 필요하면은 방사선 치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시즌 1에서 이 치료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논의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참고해 가지고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기 유방암에서는 삼중음성 조기 유방암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약제를 쓰면서 하는지 그것도 좀 간단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기 유방암에서 수술 전후에 쓰는 약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런 유방암의 종류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 우리가 빨간약이라고 부르는 독소루비신이랑 그다음에 탁세인이라고 불리는 파클리탁셀이나 도세탁셀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요법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삼중음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백금제제라고 부르는 약제가 조금 더 잘 듣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있어서 이 백금제제 중에 카보플라틴이란 약제를 이제 그 두 가지 약제에다가 또 더해서 수술 전에 쓰기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사용하든 수술 후에 사용하든 유방암의 근간이 되는 항암제는 역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드리아마이신이라는 빨간 약이랑 탁센이라는 약이 기본인데 이제 삼중음성 같은 경우에는 백금제제라는 게 좀 추가적인 효용성이 좀 밝혀져서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어쨌든 일반적인 치료 과정은 사실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든 뭐 헐투 양성 유방암이든 삼중음성 유방암이든 기본적으로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세팅 자체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아마 시즌 1을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그 호르몬 치료제가 듣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제가 추가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헐투 억제제가 도움이 되는 게 밝혀져 있는 경우에는 헐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헐투 억제제가 추가되는 거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게 빠져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저희가 더 설명드릴 건 없어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중음성 유방암의 전이성 유방암은 아까는 뭐 호르몬 치료제는 호르몬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헐투는 헐투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는데 얘네들은 주로 뭐를 세포독성 항암제 위주로 써야 될 텐데 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선생님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요법, 그러니까는 수술은 했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전후로 주는 여러 가지 보조요법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은 길게는 10년,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그게 걸렸고 헐투 양성인 경우에는 못해도 1년 정도가 있는데 사실 삼중음성 유방암은 딸랑 6개월하고 끝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6개월보다 12개월 항암제를 쓴다고 더 좋다는 데이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하고 냅뒀는데 이제 그냥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 2년 만에 간전이나 폐전으로 재발을 해버리는 건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발성 유방암이 됐을 때 또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항암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쓴 항암제와의 거리,
그러니까 수술하고 얼마 만에 재발했느냐 이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따져서 항암제를 선택하게 되고요. 잠시 이제 보조요법에서 그 백금제제는 아직은 사실 아주 표준화돼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여기서는 그 백금제제 좀 어려운 약이에요.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이런 약인데 폐암, 위암 이런 데서 부작용이 조금 많다는 거죠? 네, 딴 데 많이 워낙 쓰는데 진짜 오래된 약이에요. 수십 년 된 약인데 부작용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안 쓰고 싶지만 이제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백금제제 약의 그 부작용을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딱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사실은 좀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그 약을 빼고는 싶지만 기존에 안 썼던 항암제 썼더라도 좀 간격이 떨어졌으면 또 쓸 수 있고 이런 백금제제 그래서 그냥 세포 독성 항암제를 또 퍼즐하듯이 이 삼중 음성 유방암에선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세포 독성 항암제로 기존에 보통 쓰던 그런 약제들을 아까 다른 유방암에서 쓰던 약제들을 쓰고 거기에 추가로 백금제제를 똑같이 쓴다. 그러니까 보조요법에서 하던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 그때 사용을 안 했다면 네네. 이런 걸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많은 암에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서도 다뤘었는데 면역 치료제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약들이 많은 암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설명이 나오고 있는지 네. 지금 상대적으로 표적이 없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상대적 박탈감이란 얘기했다가 이성철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여하튼 이렇다 보니까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이제 다른 새로운 기법들을 그러니까 치료 기법들을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그리고 또 이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는 한 10년 전부터 발표된 게 이제 세계적으로 그 종양 유전자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어떤 아틀라스 개념에서 이런 전체 환자의 데이터가 풀링이 됐고, 그러니까 모아졌고, 그 사이에서 이제 좀 누적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삼중 음성에서 면역 항암제가 쓰일 수 있겠다라는 암시는 계속 되고 있었어요. 거기 플러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더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 요즘에 이제 유행인 면역 항암제의 어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유방암 중에선 현재까지 3상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삼중 음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았고 그 이전에 아무도 아무런 치료도 안 받은 세팅에서 이제 PD-L1이라는 저희가 어떤 보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에 잘 들을까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는 마커가 있는데 그게 양성인 경우에 이제 티센트릭이라고 해서 아테졸리주맙이라는 약이고요. 이거랑 아브락산이라는 그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 무진행 생존 기간을 2.5개월 정도 늘린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삼중 음성 유방암이 진단됐을 때 이제 나 지난번에 항암제 너무 써서 힘들어. 나 이제 이번에는 절대로 그거 못해. 이런 이제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급여가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커버해 주실 수 있는 경우 저희가 초치료로서 그 아브락산과 티센트릭의 조합을 제시 드리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는 게 호르몬 수용체라는 표적이나 헐투라는 표적이 없으니까 새로운 표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항상 조금 뭔가 이 기존 치료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헐투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라는 약이 사실은 뭐 폐암이라든가 흑색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암에서 엄청난 지금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방암에서도 적용하고자 했던 거고 이제 그게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지금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면역 치료제가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또 유전자 돌연변이와 연관돼 있는 이 삼중음성 유방암이 일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가 면역 치료제가 잘 듣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패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한 치료제도 또 있으니까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돌연변이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유전성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특히 이제 이 팔프 이니비터라는 올라파립이라고 하는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
전이성 유방암에서 이 약제는 그냥 먹는 알약이거든요. 그래서 표적 치료제처럼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알약을 그냥 먹고 머리카락도 많이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탈모도 별로 없고 이런 약제를 먹는 게 효과가 좋았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험은 되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모든 유방암 환자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유전성 유방암 중에서도 우리가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브라카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유방암 영어로 단어로 환자분들. BRCA라고 BRCA,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브라카라고 하고. 그래서 예. 사실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유방암이 없는데도 유방 절제 수술을 해서 굉장히 이 유전자가 아주 유명세를 탔는데요. 어쨌든 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방법은 이제 진단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암 조직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자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없는데 그냥 태어날 때 저절로 생겨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한테서 물려받았고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면 이 유전자가 양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양성이면서 유방암, 전이성 유방암이 있는 분들은 이 올라파립이란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이 표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거 중에 일부가 이런 BRC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동반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BRCA 유전자가 양성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팔프 이니비터, 팔프 이니비터라는 팔프 억제제. 네, 팔프 억제제라는 약을 네.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네. 게 지금 밝혀져 있다 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삼중 음성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브라카 돌연변이를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삼중 음성 나이가 젊고 삼중 음성 유방암인 분들이 좀 이 변이가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삼중 음성이 아니라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 중에서도 집안에 가족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유전자가 양성이 나올 확률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BRCA 유전자라는 거 자체가 원래 또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유전자인데 그거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다양한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사실은 뭐 이거와 연관된 난소암, 그럼 췌장암 이런 데서도 이제 파프 이니비터, 파프 억제제라는 약의 효과가 지금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방암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 지금 그런 약제들을 시도해보고 있다, 사용해보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조금 혼동하는 게 이제 브라카의 돌연변이, 이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마치 난소암, 졸리 때문에 유방암 이러니까 여자한테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우리 옛날에 학생 때 배운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남성 유방암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남성 유방암 환자들도 이거랑 관련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자 이렇게 대물림하는 유전자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멘델의 우성 법칙을 따라서 내려가는 대물림 유전자, 배선 돌연변이라고 조금 어렵게 말하면 쓰는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즘에 그 정밀 의료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 병원에서도 너무 많은 검사들을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막 헷갈려요. 사실 의사들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저 사람한테 암이 생겼으면 그 암이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겼다를 요즘에 찾아내는 게 정밀 의료인 거고 거기에 대한 표적 치료제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브라카 같은 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 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세포에 그 사람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지어 이거 뭐죠? 구강 점막세포인가요? 네, 그렇죠. 이런 걸로 통해서도 나올 정도로 이거는 사실 요즘에 여러 방면으로 그 진단적 접근이 좋아진 것 같아요. BRCA 유전자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젊은 사람한테 조금 더 많겠네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발현이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60세 이후보다는 앞이 많을 네, 테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거가 이제 참 고민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남자분들이 계시지만 저희는 사실 임상에서는 되게 고민해요. 보호자가 누가 계시지? 옆에 누가 이게 마치 무슨 이런 표현 좋은 글씨?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실까 봐 말씀드릴 때도 환자가 지금 그게 보였을 때 이분의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저는 이거를 설명드려야 되고 이거의 약제를 쓰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거를 접하는 그 주변 그 환자의 여동생, 언니 아니면 친정 엄마 결혼을 했으면 또 시어머니, 뭐 남편 올케 시누이까지 이런 모든 역학적인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요. 사실은 저희가 설명드릴 때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치료제 설명은 쉬워요. 그냥 데이터대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환자한테 저희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고요. 가족분들도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거 무슨 운명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런 거니까 가족들을 저희는 이제 각 병원에 되게 유전 상담 클리닉이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전 상담 클리닉으로 가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제 조금 검사를 진행을 해보시게 추천을 드리고 그게 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고요. 검진을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유방암도 MRI로 저희가 검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잘해서 빨리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해결하고 살면 되는 거니까 겁내지 말자. 대신에 이제 유전상담 클리닉을 잘 활용하자. 이게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족들도 검사해봐야 예. 된다라는 거죠. 남자건 여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게 유방암이랑 난소암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이게 네네. 여자만 걸린다고 맞아요. 사실 착각하기 네. 딱 쉬운데 사실 전립선암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췌장암에서도 나오는 얘기라서 이게 뭐 좋은 글씨는 진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암에 이 가족성, 유전성 암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건데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 이런 치료제가 있다는 거와 그럴 때 가족들이 좀 평가를 해서 필요하면은 선별 검사,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조금 더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자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유방암 중에서 3중 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까지 보통 암은 1기일 때는 수술만 하고 2기, 3기일 때는 뭐 항암 치료도 추가로 하고 4기일 때는 완치율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지금 보통은 치료를 얘기를 했다면 유방암만 훨씬 더 복잡하게 기수에 따라서 또는 이런 생물학적인 분류에 따라서 치료 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치료 방법도 어떤 경우에는 선행 항암 항요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과 선생님, 종양내과 선생님, 그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치료를 하시는 거지 이게 여러 의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밖에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요거를 참고해서 우리 종양내과 선생님들과 잘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 있거나 이럴 때 이메일이랑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유방암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